안녕하세요. 행복나눔 힐링TV 성김이 빌립입니다. 오늘 행복 성공에 관한 삶의 원리 심화과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제가 먼저 간청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숙고하고 있는 행복 성공에 관한 원리는 당장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삶에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면서 이제 진짜 돈이 되는 일이며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이제 진정한 성공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학습하는 마음으로 이제 경청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각자는 행복 성공이라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패러다임을 기초로 이제 우리 각자가 집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 첫째가 악마의 맷돌과도 같은 개인주의, 무한 경쟁 패러다임이라는 기초. 둘째가 인간 본성,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주의, 무한 협업 패러다임이라는 기초. 이렇게 두 가지의 기초에 우리 각자가 이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세계는 개인주의, 무한 경쟁 패러다임, 이 물질주의적 가치가 뿌리 깊게 고착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생존 경쟁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되는 이제 악마의 맷돌, 함정, 이 덫과 같은 이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악마의 맷돌과 같은 세계에 함몰되어서 생각 없이 관성에 따라 서로 치고받고 이전투구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는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우리는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이제 파쇼 독재, 공산주의 체제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체제가 있는데요. 이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체제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정치,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소련, 현재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이제 파쇼 독재, 전체주의적 공산주의가 있고요. 이제 영국, 미국이 중심이 되는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의 나라, 곧 협업의 나라들, 이제 스위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등 이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학습하고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다른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주의 하면은 공산주의, 공산주의 하면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있죠.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공산주의는 이 사회주의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파쇼 독재자들이 이제 사기를 친 이제 사회주의에 이제 비교한다면 이단과 같은 체제라는 것이죠. 사회주의의 장점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소수가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는 파쇼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독일을 비롯해서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주변 모든 국가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 나라는 이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전혀 맥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독일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을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이 독일을 비롯해서 이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이 주변 모든 국가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 하면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생각 없이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의 이 무한경쟁,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이제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함몰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스위스라는 나라를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는 스위스를 결코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를 조금 소개를 하면 스위스라는 국명이 바로 협동조합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업의 나라인 것이죠. 스위스는 서로 다른 종족이 연방을 이루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 종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있었고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남북한과 같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종족들이 연방을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런 극한 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족들이 이제 어떻게 그 극한 대립을 극복하고 이렇게 무한 협업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나라 이 지도자들이 이 무한 경쟁 패러다임이 악마의 맷돌과도 같다는 것을 이제 사회 심리 행동 철학적으로 깊게 통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정치 제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수, 진보, 중도 정치인들이 공평하게 국무위원을 나누어 선출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나이 많은 이 경력이 많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1년에 딱 한 번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단순하게 의전과 국무회의의 사회를 보는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이제 국가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말 그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 정책 결정은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보수, 진보, 중도 정치인들이 완벽한 합의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처럼 매일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치고받고 서로 비난하고 모함하고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업의 그 놀라운 원리를 이 스위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협업의 이 놀라운 생산성, 이 지속 가능한 국가의 부와 정치적 안정을 담보해주고 국민들의 생활의 그 질을 보장해주는 이 협업국가, 이 스위스를 통해서 협업의 그 놀라운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스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